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잠깐 순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민지은 우리 서밋부에서 장학을 담당하신 민지은 부장님께서 장학 세미나 해주시고 그 뒤에 우리 교회 장학부 조형래 장로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그리고 운명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 자녀의 축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대와 미래를 두고 준비하신 우리 랩런트들에게 준비하신 300%의 응답을 확인하는 자리로 장학 세미나로 인도하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사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말 기도의 능력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든 삶을 통하여 전달되어 줄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작과 마무리까지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민지은 서밋 부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랩런트들이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꽤 많은 랩런트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장학 세미나에 함께 하시는 모든 학부모, 랩런트 그리고 중직자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저는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고등부 내에 이렇게 서밋 부가 있습니다. 교사 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부장을 섬기고 있습니다. 민지은 집사입니다. 오늘은 짧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학 세미나를 왜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요 시스템이 어떻게 될 건지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론으로 이제 지금 저희 고등부가 랩런트 선교사 시대를 바라보며 같이 기도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른들은 너무 잘하시고 랩런트들도 이미 실감을 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아이들이 저희 랩런트 밖으로 나갈 2030, 2080 시대가 사실 기술 변화가 이끄는 엄청나게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경제의 급변은 당연하고요. 뭐 노동 구조나 직업 세계까지 다 이제 급변을 하게 되겠죠. 근데 변하는 것이 빠르면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피림이나 이제 그런 무속 이런 흐름은 훨씬 더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로 랩런트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지금 랩런트들이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과연 미래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사실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이고요. 근데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사실 랩런트들 나중에 커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기술이 여러분들을 너무 빠르게 고효율로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인공지능 시대가 그렇게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뒷받침을 해주는 시대가 결국 올 거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결국에는 뭐가 남느냐? 내가 뭘 하고 싶지? 이 동기가 뚜렷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의지 그리고 뭔가에 책임질 수 있고 끝까지 완수할 수 있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많은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이제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될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보여져요. 그럼 이제 이게 미래의 랩런트들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과연 오늘 랩런트들의 현장은 어떤가? 사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랩런트들과 선교 포럼을 하다가 그 랩런트들 이제 말씀 중에 오늘날의 오늘날의 청소년 현장이 이미 미전도 종족 현장이라는 말씀을 듣고 과연 그런가라는 걸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금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학교 현장입니다. 그 10명 중 7명이 무종교예요. 종교가 없습니다. 개신교는 이제 13.6%인데요. 그 개신교 청소년들 중에서 물어봤어요. 교회는 나가니? 그러면 너가 개신교라고 하는데 근데 교회 나가는 비율이 5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중고생들 중에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비율, 하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복음을 아는 건 아니겠죠. 결국에는 하지만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는 비율이 7, 8%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국 청소년의 90% 이상이 사실상 비보그마 상태입니다. 사실 저희 나라가 선교 강국이지만 실제 한국의 내부 현장, 특히 청소년들 현장은 급속하게 미전도 종족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는 복음화율이 0에서 5%가 미전도 종족이거든요. 사실 7, 8%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이미 렘넌트들이 있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이미 선교 현장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들 중에 물어보면 주변에 교회 다닌 친구 사실 많지 않을 거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낯설 것이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과거를 봐야 되죠. 성경의 증거를 봐야 되는데 성경 속의 수많은 증거는 그 어떤 어려운 현장에도 그 현장에 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는 토요 메시지 들으면서 한 명이면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그 렘넌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맞다는 생각을 했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지역과 나라와 종족과 분야로 이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그 렘넌트 선교사 시대를 저희가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등부 표어가 300%의 응답을 받고 렘넌트 선교사로 파송 받으라라는 것이 이제 올해의 표어입니다. 그래서 기도 현장 미래 300%의 응답을 렘넌트 시기에 찾아서 이제 고등부 때는 대학으로 파송 혹은 취업 현장으로 파송하고, 그 이후에 더 나아가서 사회로 파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이 세미나를 하는 목적이고요. 그래서 그러려고 하니 렘넌트 선교사로 파송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가 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서밋 인재 시스템 구축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고 발견하는 일에 렘넌트와 교사와 부모가 원리스 되어서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의 목적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된 여정이 있는데요. 짧게 설명드리면 올해 이제 고등부 내 서밋부 교사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요건 이제 1월에 교사 세미나에 교사 수련회 했던 이제 사진인데요. 그래서 렘넌트가 서밋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뭐가 실제적으로 필요할지를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보자라고 기도를 하게 됐고, 여러 가지를 이제 뭐 인턴십이나 토요학교나 RUTC나 장학을 두고서 기도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월에 토요학교 두기고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레드 다이아몬드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00%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렘넌트 시기에 편집 설계 디자인이 그냥 습관이 돼서 편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현장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시간이 렘넌트한테 주어져야 되고 그렇게 많이 편집할 수 있는 기회들 이제 필요하겠다. 그리고 레드 다이아몬드 말씀하시면서 실제 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이 렘넌트들에게 더 많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기도 제목을 잡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내부에서 기도 제목을 주셔가지고 미션을 주셔가지고 렘넌트가 스스로 서밋이라고 할 때 뭐가 준비돼야 되는지 한번 기준을 점검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내부에서 신앙생활이나 학업 기능, 또 달란트, 경제 관리, 헌금은 하니 이런 것들 이제 렘넌트들이랑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운동은 하는지, 혹시 아픈 데는 없는지, 이렇게 뭔가 오력의 기준에서 렘넌트들이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표를 만들었고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향후의 장학 선발의 근거로 또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하게 되었고, 제가 이것을 이제 선생님께 나눠드려서 교사 개별로 렘넌트 1대1을 조금 점검을 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서밋부에서 지역별 RUTC 응답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몇몇 선생님들께서 응답을 받아 나가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 지역이나 이제 수원 지역에서 자신의 업의 현장 혹은 기능의 현장을 중심으로 혹은 이제 지역 현장의 제자분들과 만나지면서 렘넌트를 담고 그 현장에서 작은 토요학교가 열리고 있다든지 학업 캠프가 일어난다든지, 그리고 뭔가 이제 그 저희 고등부의 웹툰 작가님이시면서 이제 학원을 하고 계시는 장로님께서 계세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실제 렘넌트들을 불러서 이제 학원에서 같이 이제 이렇게 인턴십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가까이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RUTC 응답도 조금씩 받아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그릇을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이렇게 저희 고등부 선생님들은 아니신데
지역에서 어떤 랩넌트의 사정을 알게 되신 이제 그 전문인 분들께서 함께 이 랩넌트가 경제적으로 매달 학원비를 낼 수 있도록 그 정도는 우리가 후원할 수 있지 않냐 해서 소액 후원을 하시는 그런 감사한 응답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개별 그 전문인이 랩넌트에게 바로 주기보다는 그래도 교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조금 가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고등부의 후원 시스템이나 장학 시스템이 조금 더 준비가 돼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랩넌트들이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더 많은 전문인들을 만나고 더 많은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장학 제도를 좀 개편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연 2회 지금 교회에서는 장학 그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여름에도 또 이제 하반기 장학이 열릴 이제 진행이 될 건데요. 지난번 이제 수여식 사진들입니다. 근데 이게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사실 없습니다. 연간 2회 장학생을 선발하는 건 동일하고요. 근데 기존의 틀도 유지되는 건 동일한데 내부 선발 기준을 조금 다양화하고 구체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서밋 장학금 1인, 그래서 영적 서밋의 여정 속에서 학업과 전문성의 응답에 가진 랩넌트에게 1인이 줬던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실 탑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언약 속에서 영적 서밋의 자세를 갖춘 혹은 갖춰 나가고 싶은 랩넌트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면 이 탑 장학금 부분을 사실 이 부분에는 랩넌트가 그냥 아무나 쓸 수 있는데 랩넌트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써볼까? 혹은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우니까 해볼까라든지 그리고 아는 랩넌트들만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체적으로 이 장학금의 항목을 다양화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밋과 탑 장학금 두 가지 시스템은 똑같지만 탑 장학금의 내용을 그냥 탑 장학금이에요라고만 열어두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화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해 보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장학금을 받고 끝이 아니라 장학 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고등부 장학생이라면 모두가 장학생의 정체성이나 경제관이나 미래 중직자로서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하는 그런 것을 함께 포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이건 제가 장학부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장학 분야별로 이제 개별 인턴십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저희끼리 논의를 하고 있어요. 특히 저희가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고등부 내에 이미 기능을 가지신 전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과 랩넌트들이 서로 다른 반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거를 잘 연결해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만남의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교사 개인의 업과 달란트가 장학 시스템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랩넌트와. 그래서 랩넌트 구체적으로 돕고 신앙과 기능의 후원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교회 장학금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실제 서밋을 키우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기존에 원래 가지고 있던 원칙들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직전 학기 예배 출석률이 50%는 돼야 된다는 것은 예배 생활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부서 내부 협의를 통해서 예외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연속 수요를 계속 받는 건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항목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그 모든 세부 분야 장학생은 영적 서밋으로의 준비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등부 서밋 기준 점검표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그거 만약에 랩넌트가 장학금을 신청했다면 저희가 그 표를 먼저 볼 거예요. 보면서 실제 담임 선생님과도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랩넌트가 장학금에 도전하는 건 너무 좋지만 그 프로세스가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구체화한다는 거냐를 말씀드릴게요. 이거가 모두가 이제 제가 앞으로 알려드리는 것이 탑 장학금 내에서 이렇게 항목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분야별로 이제 이거를 내겠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학업 우수자입니다. 그래서 학업 성적의 증거를 가진 랩넌트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성적 우수자만 됐어요. 그러면 나는 이전에는 몇 등급이었는데 2, 3등급이 한 번에 올라 버렸어요. 엄청난 응답이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도 사실 성적의 향상자도 포함해서 저희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적 우수자 및 향상에 그 응답이 있는 랩넌트가 직전 학기에 내신 성적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내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좀 학업적으로 응답이 있습니다 하는 경우는 도전하실 수 있고, 후속 프로그램으로 저희 내부에 이미 그런 과목 코칭이나 실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학습적인 코칭을 더 받을 수 있고요. 또 기타 인턴십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랩넌트들이 내신 성적이나 학업만 하는 건 아니죠. 예체능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미술, 음악, 체육 등 기능 분야 랩넌트들이 이 예체능 분야에서 서밋으로서 노력하거나 준비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달란트나 비전에 대한 내용을 기술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3인 이하로 꼭 적어도 1명 이상은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랩넌트가 웹툰이나 만화 분야다, 그럼 바로 인턴십에 붙일 수 있겠죠. 만약에 저희 내부에 실용음악이나 보컬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댄스, 무용 선생님들도 계시고 뷰티 분야 전문의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의 경우에는 인턴십을 연결할 수 있고, 그 외에 또 저희가 계속 발굴해서 연결을 해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달란트 분야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랩넌트한테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달란트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걸 좀 구체화해 나가고 있어요. 라는 내용이 있는 랩넌트는 달란트나 비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써주시고, 제가 아는 랩넌트는 예를 들면은 저기 뒤에 앉아있긴 한데 공연 분야 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써낸 장학 그 내용을 보니까 열심히 공연을 본 내용들을 리뷰를 이렇게 한 거를 냈더라고요. 그게 자기의 이제 작품이라는 거죠. 그런 이제 실제 자기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어차피 생기부도 써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같이 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저희가 또 뭘 포함했냐면, 보니까 창업을 하고 싶은 랩넌트들도 이미 있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미래에 이렇게 사업하겠어요 라는 게, 요즘엔 1인 창업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것도 써보시고, 그러면은 관련된 코칭이나 이렇게 해보세요 라는 것들 좀 인도해 줄 수 있는 분들 저희가 붙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달란트에 대한 거를 좀 내보시고 싶으시다면 이후에 관련된 독서나 편집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미션을 드리는 식의 인턴십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분야 장학금을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선교에 먼저 비전을 품고 준비하면서 장학금을 통해서 선교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랩넌트의 경우는 나는 선교 비전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랩넌트는 장학금을 선교 활동비로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활동비를 난 이렇게 쓰겠어요 라고 하는 내용을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것도 지난 학기에 이제 이렇게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도전한 랩넌트가 서밋 장학생이 되면서 이런 랩넌트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는 응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랩넌트는 이후에 선교 활동을 지원하거나 선교 인턴십을 연결해 드리는 방식으로 랩넌트가 선교의 꿈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PK, MK, 그다음에 예비 신학생들을 위한 어떤 장학금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랩넌트들을 위해서 이 친구들이 달란트나 비전 혹은 교회 헌신에 대한 기술해 주시고, 이런 경우에는 좀 담임 교사의 추천이 필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의 글을 받고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후에 이제 뭐 목사님과의 면담이라든지 이런 인턴십을 지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 중직자 장학금은 이것도 이제 교회 내의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 봉사하는 랩넌트 누구나, 그리고 나는 아직은 별로 헌신하는 게 없는데요, 앞으로 뭔가 헌신하고 싶어요, 앞으로 이렇게 나는 교회에서 있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이렇게 기술해 주시면 이런 랩넌트들도 미래 중직자라는 이름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교사 추천이 좀 필요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랩넌트들에게는 예비 중직자 훈련이 될 수 있을 만한 인턴십을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 파트인데 그럼 서밋 장학금은 어디 갔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서밋 장학생은 위 장학 분야 지원자 중에 내부 심의를 통해서 1인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성적 증빙을 해야만, 그렇게 좋은 성적이어야만 서밋 장학생이 될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내가 이렇게 도전하고 있다는 내용이
고등부 내부에서 충분히 심의가 되면 이 친구는 서밋 장학생으로 올릴 수 있겠다라고 저희도 장학부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랩런트는 우선 탑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저는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랩런트 사이에 만약에 뭐 학원비가 당장 없다든지 훈련비가 너무 부족하다든지 우리 부모님이 불신자셔서 내가 훈련 받는 걸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이런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따로 그걸 두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그 위의 항목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많은 준비가 막 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저는 이런 달란트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달란트 장학금. 저는 그래도 선교를 두고 조금 더 마음에 품어볼래요. 그럼 선교 장학금. 저는 교회에 무언가 나중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럼 미래 중직자 장학금. 이렇게 하나의 그 분야를 두시고 거기에 지원을 하시면 되고, 지원하실 때 본인의 구체적인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기술해 주시면 저희가 더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 중에서 고등부 랩런트 인재를 나는 내가 경제적인 부분을 이제 할애해서 후원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첫 번째 하실 수 있는 거는 장학부의 지정 기탁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수집사 장학회라든지 이렇게 기관에서 저희 랩런트들을 후원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지정 기탁제를 활용해서 그렇게 하시면 제일 좋고요. 근데 만약에 나는 그 정도의 금액보단 조금 소액이라든지 뭐 일회성만 하고 싶다든지 뭐 그럴 수 있죠. 훈련비만 지원해주고 싶다든지 이런 마음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교회 안에 시스템으로 잘 녹일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이고요. 굉장히 빨리 끝났죠? 네, 제가 2030, 2080 랩런트 시대 선교사 시대 이제 열릴 것이고 이미 왔다고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거를 준비하는 실제 그릇이 고등부 내에 마련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 랩런트들 또 부모님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장학부에서 오셨는데요. 혹시 한 말씀 또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조영래 장로님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교회 장학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조영래 장로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고등부 장학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아시다시피 이제 연초 그리고 이제 여름쯤에 상반기, 하반기 장학금을 이제 지급을 위해서 수여식까지 이제 장학 접수부터 수여식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신 것들이 이제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장학금이 나가지만 사실은 이제 그 상시적으로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을 장학금을 단순히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 랩런트 선교사로 또 300% 응답을 받는 인재로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카테고리와 이런 프로세스와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차원에서나 렘넌트 서밋 위원회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고등부가 먼저 굉장히 모델적으로 응답을 좀 받아 가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의 고민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공고를 나가고 행정적으로 교회 행정적으로 어떤 재정 회계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라는 고민이 되는데 아직은 뭐 이제 이것이 모두 저희가 장학부에서 교회 차원에서 다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내부 기준을 1차적으로 선발 기준을 정해서 지금 보니까 한 6가지 정도 굉장히 좀 굉장히 많다 이제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도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 중직자나 뭐 이렇게 선교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장학금의 어떤 카테고리에서 생각을 못했던 건데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도전적인 것 같고 우리 랩런트 이제 인재들을 키우기에 좋은 카테고리인 것 같습니다. 다만 공고가 나갈 때는 이제 고등부만 한정해서 이런 분야가 공고가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자체 기준을 선발 기준을 정해서 이제 별도의 그 내부 기준을 따라서 절차를 1차적으로 진행한다라는 정도의 공고 내용에는 이제 좀 추가를 기재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말씀드린 아마 고민되신 사항의 어떤 후원, 상시적인 후원과 상시적인 장학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아마 별도의 이제 교회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이제 어떤 계좌나 수입이나 지출 이런 것들에 대한 투명성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교회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추후에 좀 자리를 잡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고등부가 이렇게 시작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렘넌트 서밋 위원회나 장학부 차원에서도 고등부의 어떤 이런 모델적인 부분 응답을 잘 살려서 뭐 대학부나 중등부나 전체 렘넌트 대상으로 이렇게 우리 서밋 인재를 키워갈 수 있는 부분에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일반 기탁, 지정 기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6가지나 7가지 카테고리를 하실 때 이게 일반 기탁으로 포함되는 아이들이 있을 거고 지정 기탁으로 포함될 아이들이 있을 텐데, 이제 이 지정 기탁의 경우에는 보통 성격이 일회성보다는 쭉 아이들을 키워가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 중에 지정 기탁으로 할 부분과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일 수도 있고 그때 필요한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는 일반 기탁이, 이런 포괄적인 일반 기탁의 경우에는 어떤 분야, 지정 기탁은 또 어떤 분야,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이제 장학금을 더 많이, 교회 예산을 더 많이 해서 많은 렘넌트를 지원하고 싶은데 예산은 재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기도하면서 많은 응답과 축복 속에서 렘넌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오늘 저를 불러주셔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제 잘 듣고 또 이제 저희 장로님들이나 교회 쪽에 좀 상의를 드려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로 기도하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랩런트들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꼭 오늘 장학 세미나 참고하셔서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성적뿐만이 아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 또 내게 주신 비전에 따라서 나는 정말 세계보고만 할 랩런트 서밋 인재로 응답을 받아가겠다. 왜 지금 했을까요? 사실 곧 있으면 장학금 신청이 와요. 여름에 6월, 7월 중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미리 준비하시라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름 훈련을 앞두고 이제 훈련비라든지 후원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기도해서 내가 하반기 장학금에 신청을 하는데 정말 세계복음할 랩런트 인재로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세계 랩런트 서밋 인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역으로 우리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또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정말 이제 보좌의 능력을 아는 랩런트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운명을 뒤바꾸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제 말씀이 임하여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파수꾼들의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제 종일종야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고 정말 세계 복음을 위하여 정말 300% 응답받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을 위해 길을 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장학국 되게 하시고 우리 고등부 되게 하시며 모든 기관부서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며 준비하며 응답받아가는 렘넌트들 정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세계 렘넌트 시대를 품고 서밋 인재로 서서 300% 응답받아 앞으로 교회와 세계와 후대를 살리기를 원하는 차세대 렘넌트들과 장학국과 함께하는 모든 기관 부서 교회 이외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